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한 번도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 저도 들어봤는데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제 수준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너무나 정파적인 주장.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무조건 심지어는 이제 바이든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이 새끼들이라는 이 새끼들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전 국민 5천만 총력을 테스트하냐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바이든을 욕했다, 미국 의회를 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이 새끼들이라는 거는 들리는 것 같은데 바이든이 쪽팔려서 또는 바이든님 이렇게는 안 들리고 날님은 그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팩트가 뭔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어느 일방의 정파적 견해에 동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안 다루고 있었는데 파장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 또 국회의원 이 새끼들이라는 것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자기가 음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모 대학에 의뢰해서 잡음을 최대한 없앴다 이러면서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 새끼들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정파적 편견을 버리고 이걸 듣고 논평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본인은 정파적 편견을 버리고 정말 했는 건지 그것도 제가 알 수 없죠. 유상범 의원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이 새끼들이라는 게 없었고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배현진 의원은 조금 다릅니다.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말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 대통령 발언에 새끼들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라는 표현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국회 이 새끼 발언은 한국의회라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네, 미국 국회가 아니니까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국회라고 얘기 안 하고요 의회라고 하죠. 근데 국회라는 표현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국회다. 물론 한국 국회의원들한테 이 새끼라고 얘기한 것도 잘못한 거죠. 사과할 일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하튼 바이든 미국 의회를 욕한 건 아니다. 분명하게 국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수십 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안 해주면 이 새끼들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해주면 저는 이렇게 바이든한테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바이든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해주면 바이든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든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바이든은인지 바이든한테인지 이걸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얼핏 하여튼 수십 번을 듣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이든한테 쪽팔려서 그러니까 미국 의회를 모욕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직전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은 6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1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1억 달러조차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건 2,50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4배로 증액을 하는 건데 이걸 한국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안 해주면 그러면 자기가 바이든한테 쪽팔리다. 바이든은 60억 달러씩이나 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고 제 소리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또 날리문으로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다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또 이렇게 다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완전히 정파적이고 그러면 정말 저희보다 청력이 좋은 전문가들은 어떤가?
그걸 조선닷컴이 물어봤더라고요. 속기사들은 뭐 매번 듣고 빨리 적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겠죠? 또는 음성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건데 5명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1명은 부담스럽다며 아예 안 했고 1명은 메모를 남겼는데 답이 없었고 3사람 중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한 경력이 있는 35년차 속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각도로 앞뒤 정황을 분석해보면 앞부분이 승인 안 해주고인 것은 비교적 분명히 들리기 때문에 이로 미뤄봤을 때 날리면이었을 것으로 자기는 결론을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리면. 바이든이 아니라. 그러면 앞에 새끼들은 뭐 당연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자, 17년차 속기사라는 사람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 이 맞는 것 같다. 같은 견해입니다. 30년 경력의 속기사가 또 답변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자기는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들렸다. 통상 다른 의뢰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에서 들었을 때 그렇게 들렸고 만약에 녹취록 의뢰가 들어왔다면 그렇게 풀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5명한테 물어봤는데 1명은 아예 그 답변 여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고 1명은 부담스럽다고 거부했고 2명은 날리면은 이라고 들었다고 하고 1명은 바이든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취재인데 조선닷컴의 취재인데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잘 아시지만 뭐 소리의 높낮이 음파 뭐 이런 것들 뭐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소리에 관한 한. 그러니까 여기서 MR 영상이라고 각종 잡음을 다 제거한 영상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떠냐 해서 그 소리공학연구소에서 자문위원들 5명 하고 이 문제를 놓고 여러 번 파일을 들어가면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독 불가랍니다. 판독 불가. 그 불가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움직이는 윤 대통령의 입모양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찍혀 있으면 카메라에 그러면 충분히 그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도 있는데 그 윤 대통령의 입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여러 명이 카메라 앞을 계속 가려서 입모양 같은 걸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제 그 화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새끼들이라는 뭐 부분은 그건 얘기를 안 했지만 바이든은인지 아니면 날림은인지 그게 판독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근거를 대고 또 수많은 정파적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정파 속에서도 다르고 다른 정파가 다른 거는 뭐 그건 뭐 마찬가지고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그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평론가들은 이거는 뭐 정치 평론의 영역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저는 그럼 왜 이걸 안 했느냐? 아니 이런 얘기들이 첫날 둘째 날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프닝이라고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식석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저 상대 외국 국가의 뭐 주요 관계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박진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김성한 안보실장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뒷담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외국의 정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뭐 욕하고 기자한테 욕하고 뭐 누가 뒷담화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문제되고 사과하고 뭐 이런 거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그냥 뒷담화 수준인 거죠. 해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고 거기에 말소리가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리가 없죠. 그런 걸 보면 이거는 해프닝이다.
그러면 외교의 본질도 아닌 해프닝을 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뭐 공방을 벌이고, 더군다나 그걸 들어보면 확신이 없는데 뭐라고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가 논평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았죠. 저는 MBC가요, 처음부터 MBC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과연? 자막을 바이든이라고 입힐 수 있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글쎄, 저도 뭐 참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었을 때, 아, 이 제대로 이게 이건가 저건가 좀 애매하면 기자는요, 당연히 기자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애매하면 자기가 그냥 임의로 해석해서 자막을 달으면 안 되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야죠. 전문가한테 들려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소 복수의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야 된다. 근데 그 복수의 전문가가 다, 아, 이거는 바이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복수의 몇 명의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거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이걸로 표현한다. 자막을 달았다. 요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MBC는 그렇게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MBC는 처음부터 바이든으로 확신했나요? 아닐 텐데요.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저는 그냥 뭐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면 바이든이라고 들리고, 날리문이라고 생각하면 날리문으로 들리고, 근데 저는 바이든한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MBC가 처음부터 보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했다. 약간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기사를 다룬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히 자막에 쓸 수 없고, 자막에 쓰려면 적어도 이 영상과 소리를 관련 전문가들 몇 명한테 물어서 그 물었다는 사실까지도 함께 보도를 하는 것이 보도의 ABC다. 그 보도의 기본을 안 지켰다, MBC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MBC가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 전 정미경 최고위원은 주장을 했던데 그건 아니죠. 보도는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이걸? 그리고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MBC의 판단이죠. 그러나 보도를 했을 때 MBC가 적어도 팩트가 뭐가 맞느냐 하는 거를 확인하고 보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MBC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책임지기도 어렵게 생겼습니다. 왜? 전문가들도 판독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MBC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MBC가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이든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 소홀히 하면 책임이 있거든요. 최대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저는 MBC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 뭐 윤 대통령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죠. 왜냐면 MBC가 이런 일을 한 게 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가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검언 유착 때부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 이거는 사실은 품격 있는 매체에서 해프닝성으로 다뤄야 될 그런 정도의 문제지,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외교 결례를 범한 것처럼, 아니 사석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쳐도 뭐 욕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전 그런 관점에서 이걸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오늘은 이 문제를 제가 다루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야말로 완전한 해프닝성, 본질과 무관한 거, 이런 거는 저는 웬만하면 이 유튜브 소재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들었더니 어떻더라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